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일요일 8시에 하는 최희의 세금살롱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해볼 책 바로 부자의 관점이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역발상 부자론, 부자의 관점. 제가 이 책을 집어들게 만들었던 요인이 뭐였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12년간 일본 납색 1위, 사업가의 부자가 되는 실천법. 물론 매출이 많은 사람도 부자고 이익이 많은 사람 부자지만 세금을 일본에서 1위로 제일 많이 냈다는 거는요. 이건 찐입니다. 세무사가 말하는 찐부자. 12년 동안 일본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낸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딱 보시면은 조금 두껍잖아요. 읽어보시면 전혀 두껍지 않아요. 굉장히 여백도 많고 그리고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짧은 스토리가 아주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술술 익힙니다. 늘 그랬듯이 같이 읽어드릴 부분 이렇게 플래그를 다 붙여왔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낭독회처럼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이토 히토리의 역발상 부자론, 부자의 관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인의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가 엄숙하게 그걸 한번 읽고 시작해야 됩니다. 인의, 단 한 번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육체의 아쉬움. 어차피 한 번 태어난 목숨이라면 꽃 한 송이 피우고 지는 벚꽃의 당당함. 비록 지더라도 이듬해에 아름답게 만개하는 꽃의 강인한 생명력. 꽃 한 송이로 족하겠느냐. 100만 송이라도 피우고 또 피우리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신이시여 나의 멋진 삶의 모습을 구석구석 살펴주소서. 사이토 히토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 와닿지 않으세요? 한 번 사는 거, 내가 기왕 이렇게 칼을 뽑아들고 사업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끝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 게 탁 와닿는 그런 말입니다. 꽃 한 송이로 족하겠느냐, 100만 송이라도 피우고 또 피우리라. 이 책에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요. 행복, 마음, 인간관계, 경제, 일, 세상. 이거에 대해서 한 장 한 장을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챕터가 있습니다만 저에게 딱 영감을 줬던 사장님에게 영감을 줄 만한 내용이 어떤 행복,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제가 고양이를 3마리 키우거든요. 고양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 내가 키우는 고양이 저 녀석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다는 게 어떤 걸까? 고양이한테도 나한테도 그 행복이 뭘까? 이런 생각 좀 고씹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얘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행복해지려면 지금 당장 행복하다고 말해야 된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상태로 지금 움직여야 행복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행복해지는 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전에도 제가 다른 일본 경영자들의 책도 몇 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일본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일본의 어떤 사상가 그리고 경영자 이런 분들은요. 경영자가 되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 책을 읽습니다만 공통점이에요. 행복 레이더의 감도를 높입니다. 라는 장에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당연한 일에 얼마만큼 기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어떤 반찬이 나와도 기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 둔한 사람은 장미꽃 100만 송이를 봐야 그자 예쁘네 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길가에 핀 민들레를 보고 참 예쁘네 라고 여기는 게 얼마나 큰 정말 행복이 아닐까요? 자그마한 꽃을 보더라도 예쁘다고 생각하면 매일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느끼는 레이더의 감도를 항상 높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더의 감도가 떨어지면 눈앞에 있는 행복을 놓치게 되지만 감도를 높이면 자신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행복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 물질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 행복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너무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익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일단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로 행복해지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자신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든 좋은 날씨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즉
비 오는 날에 옷이 젖으니까 너무 싫어 라고 불평을 할 것인지 때마침 단비가 내리는구나 하고 좋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입니다. 저도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은 나에게 잘생긴 연하남이 있어서 다행이다. 건강하고 예쁜 딸이 있어서 다행이다. 나에게 계속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 3마리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부모님이 다 건강하게 계셔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나에게 괜찮은 회사와 저를 지지해 주시는 사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직원분들 30명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딱 깨면은요,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너무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당장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이분이 일본에서 12년간 납세액 1위였대요. 그렇다면 이분의 성공 비결이 뭘까라는 거예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이분이 16세부터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거라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뭘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장님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도 하고 저 자신도 사장으로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비결이 뭘까?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받을 것보다 더 상대방에게 많이 주는 태도로 그렇게 일관하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마음이 이끈 것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인격의 소유자가 나타납니다. 즉, 자신이 멋지게 성장할수록 주변에 멋진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성장하면 세상은 더 멋진 곳이 되겠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을. 여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결국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달라집니다. 인간은 더 좋은 애인을 찾으려고 할 때 상대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성장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더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는 없을까? 내가 더 훌륭한 사장님들을 내 고객으로 맞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부터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남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에 이득을 주고 책에서 좋은 문구를 발견하면 친구에게 알려주는 등 주변을 둘러보면 남에게 이득되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은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한 사람에게 돈이 흘러갑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전쟁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이겼지만 그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는 게임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득이 돼야지만 그 사람이 나랑 소통을 하고 나의 고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요만큼이라도 원가를 줄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요만큼이라도 덜 주고 많이 취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고요.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세무 지식에 대해서 쇼폼을 만들어서 거의 매일 발행하고요. 그리고 롱폼으로도 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 찍고 이런 식으로 한 게 2년 정도 됐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요. 그걸 노하우를 그렇게 까면 그거 뭐 먹고 살아요? 그렇게 다 풀어도 되는 거예요, 노하우를? 그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꽤 들었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 노하우를 막 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나중에 내가 세무기장을 맡길 때가 됐는데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저를 떠올리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많이 퍼주면 그만큼 나한테 돌아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믿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웬걸 딱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퍼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주셔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올렸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뷰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 좀 도전하는 거를 주저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거기다가 했거든요. 근데 여기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해라가 아니라 고민하더라도 좋으니 하라 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런 짤 보신 적 있으세요?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그냥 하는 거지 뭐.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그랬다죠. 그냥 하는 거지 뭐 무슨 생각을 해.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좀 사람이 무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뭔가 계산을 많이 하고 그것도 좋은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다는 그 실행력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저한테 주어진 어떤 챌린지가 있으면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귀찮은데 어떡하지? 그냥 이러고 있을 때 그때는 그게 기회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땐 그냥 귀찮아서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걸 못했던 거였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주어진 게 있을 때 뭐든지 간에 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요.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이에 따라 열등감을 느낍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그것을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집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면 값진 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청중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려웠던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면 처음부터 능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보다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극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매력이 생깁니다. 저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 매우 많지만 그런 것들에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개성이라고 여기니까요. 인간의 매력은 자신을 변화시켜온 사람일수록 더욱 커집니다. 다양한 일에 도전하거나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이 매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못하는 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다면 당신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없으면 영원히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그곳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로 올라갈수록 간단해집니다. 대나무 마디도 제일 아래가 가장 딱딱하고 두껍죠. 제일 아래 마디를 빼면 그 다음 마디는 조금 수월하게 뺄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마디가 얇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할 때 가장 힘든 시기는 집세를 낼 수 있고 삼시세끼를 먹고 살 수 있게 될 때까지입니다. 이 시기가 제일 밑바닥으로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여기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분명히 사업을 하면 내 시간이 더 많아지고 편해질 거야. 그러면서 돈은 더 많이 벌리겠지?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면 일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자리 잡기 전까진 그런 건 당연합니다. 제가 그 전에 리뷰한 책에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직장 다닐 때 8시간을 노예처럼 일했는데 사업을 하니 12시간을 일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진짜 힘듭니다. 저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해보면 저는 막 출산까지 겹쳐가지고 완전 뭐 대환장 파티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맨 밑바닥에 있는 그 부분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집세 이제 낼 수 있겠다 하는 그 시점 그때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편해지고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관점이라는 책 한번 해봤습니다.